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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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장학생 학생들이 2명이나 와서 제가 더 신이 납니다. 옛날에 백봉 선생님도 맨날 그러셨는데 학생들이 막 오고 그러면은 굉장히 신이 나셔 하시고 그랬는데,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했던 모습은 헛것이다에 대해서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은 헛것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하자면 이치이거든요. 도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로또 이야기 여기 있는 거 한 번만 읽어보고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읽어 주십시오. 페이지 141쪽. 로또 이야기. 어쩌냐 꿈에 로또 1등에 당첨되어 100억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당첨금을 받으러 가시겠습니까? 가지 않습니다. 왜 가지 않습니까? 꿈이니까요. 왜 꿈에서 당첨된 100억을 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꿈은 헛것이고 가짜니까요. 진짜가 아닙니다.
어떻게 꿈이 헛것이고 가짜인 줄 압니까? 꿈에서 깨어났으니까요. 예, 예. 그 뒤에 조금 읽어 주십시오. 그 뒷페이지. 만약 어떤 사람이 꿈에서 당첨된 로또 당첨금을 받으러 간다고 한다면 모두들 꿈깨라고 말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억이라는 엄청난 돈에 대해 전혀 집착하지 않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은 꿈이 헛것이고 가짜인 것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꿈이 가짜란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가짜란 사실을 확실하게 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세상은 또 어떻게 변할까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깨어나라 혹은 깨어있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무엇에서 깨어나라는 것인가요? 어떻게 깨어있으라는 것인가요? 또한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꿈인 줄 알아라. 우리가 밤에 꾸는 꿈은 아침에 깨어났기 때문에 꿈에서 깨어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생시 꿈에서는 어떻게 깨어날 수 있을까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모습은 변하는 것이고 변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가짜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생활 속에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여 직접 느껴야 합니다. 예. 우선 거기까지요. 우리가 이제 그 모습 공식을 지금 하고 있는데, 모습 공식은 부처님의 삼법인, 그러니까 재행무상, 재법무화, 일체계고 또는 열반적정, 그러니까 모든 일체만법에 해당되는 원리죠. 원리입니다.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체만법에 이 세 가지 원칙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일체만법은. 그래서 그러한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보라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일체의 모든 모습은 연기생, 그러니까 연기로 인해서 일어났다가 연기가 다하면 사라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무상, 변한다라고 합니다. 변하기 때문에 그 속에, 그 모습 속에는 내재하는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텅 비어서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뭐라고 하냐, 공무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이 삼법 있는 무상, 공, 무아에 대한, 다른 말로 하면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모습공식은 이 부처님의 삼법인을 생활 속에서 직접 적용해서 내가 연습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공식이기 때문에 이 공식을 가지고 그대로 내가 이해하고 터득해서 깨달으면 일상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오늘 안 그래도 우리 장학생들 톡방에 제가 메시지를 보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거를 하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일을 해요. 똑같이 일을 하는데 에너지를 반만 써도 됩니다. 50%만 에너지를 쓰면 된다고. 아, 그렇게 되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자, 똑같이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일을 하는데 내가 에너지를 50%만 쓸 수가 있다면 물론 되게 육체적으로 하는 이런 일들은 조금 다를 수 있겠으나, 내가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굉장한 노동력을 요하지 않는 그러한 일을 할 때는 에너지를 50% 정도만 써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50% 정도밖에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공부를 이제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터득하고 더 깊이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스트레스가 점점 50%, 40%, 30% 이렇게 줄겠죠. 그래서 부처님 같으신 경우는 제로 포인트죠. 0이죠, 0. 왜냐하면 일체만법의 모든 원리를 확실히 알고 계시니까 그것에 따라서 모습을 잘 굴리는 거죠. 모습을 잘 굴리시게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일체만법의 그 원리를 모르니까 일체만법을 어떻게 본다? 거꾸로 보지요. 뒤바뀐 생각으로 보죠. 착각을 해서 보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 모습놀이라고 하는데, 모습놀이, 보림선언에서는 모습놀이라고 하는데, 그 모습놀이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 에너지도 방출이 되고 스트레스도 계속 많이 받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실제로 공부를 하는 것, 수행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우리의 그 인생살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이제 처음에 입문을 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아마 여기서 우리 이제 몇 년 동안 공부를 하시고 5년 되고 10년 되고 이러신 분은 에너지를 50%만 써도 되는구나, 이거를 이제 실제로 알게 되거든요. 실제로 느끼고. 그래서 400일 회항할 때 그 윤경숙 도가님, 그 얘기를 했죠. 내가 일을 하는데 손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50%의 에너지만 써도 되는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죠. 그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한가 이거죠. 그래서 우선 연기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된다? 자꾸 머물지를 않아. 거기에 어떤 상황이 와도 나에게도 머물지 않고, 나의 감정에도 머물지 않고, 너에게도 머물지 않고, 너의 감정에도 머물지 않아. 그거는 그 사람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감정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그 감정을 하는 것을, 감정이 그냥 일어나는 거죠.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것을 그 사람이 한다고 자꾸 착각을 하죠. 또 내가 어떤 현상을 보고 어떤 감정이 일어나면 그 감정을 내가 일으킨다라고 착각을 하죠. 그 감정은 어떻다? 내가 화를 낸다든지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이렇게 말을 하는 그 속에는 내가 없거든. 본래 내가 없거든. 본래 내가 없어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화가 일어났다가 좋다는 감정이 일어났다가 싫다는 감정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내가 지금 좋다는 감정이 계속 있어 온 게 아니라 없다가 생긴 감정이죠. 그죠? 없다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게 또 내가 죽을 때까지 좋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 또 다른 상황이 딱 오면, 다른 경계가 오면 싹 잊어버려. 또 다른 또 생각과 감정이 또 일어나. 그러니까 그거는 뭐가 같다? 인연과 조건으로 연기법이죠. 연기법. 일어났다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져. 그런데 이제 우리 중생들은 그것을 내가 한다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죠. 본래 내가 없는데, 나라는 것도, 나라는 생각도 무엇에 따라 일어난다? 연기로 일어나는 하나의 생각이거든. 내가 있다 하는 것도 연기로 일어나는 생각이라. 내가 깊은 잠을 자거나 또는 내가 어디에
굉장히 몰두를 하고 있으면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냥 내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도 안 나.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있다가 없다가 내가 있다가 없다가 이렇게 되죠. 자기의 생각으로.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몸뚱이를 내라고 해보려고 해도 어떻게 된다? 몸뚱이는 찰나생찰나멸이거든. 찰나찰나 쉼없이 찰나찰나 변하니까 몸뚱이를 나라고 할래도 어느 순간 몸뚱이를 나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내가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데 말하자면 망심, 경계에 따라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망심도 늘 찰나생 찰나멸 찰나생 찰나 찰나에 일어났다 찰나에 사라지고 찰나에 일어났다 찰나에 사라진단 말이지. 자꾸 그렇게 되니까 이것이 몸도 붙잡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쓰는 그 망심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죠. 또는 느낌, 감정 이런 것도 도저히 붙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기로 인해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구나. 그러한 것에 내가 없고 내 것이 아니구나. 요렇게 이제 자꾸 이해를 하고 자기가 그걸 연습을 자꾸 하게 되면 첫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막 아글바글 하는 마음이 많이 사라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져. 마음이 편안해지면 뭐가 생겨요? 여유가 생기겠죠, 사람이. 마음이 편안해지면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조그마한 것에도 감사를 할 줄 아는 마음이 생겨요. 정말 감사를 할 줄 아는 마음이 생기면서 또 어떻게 되느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그렇다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더 발전을 하는데 내가 여기서 주저앉아라 이 말하고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래서 여유가 생기니까 조그만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아. 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넉넉한 긍정심이 많은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넉넉한 사람이 어디서 넉넉한 사람이 되냐? 이 연기와 공성에서, 공기성의 원리에서 그냥 내가 넉넉한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긍정적으로. 그렇다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지를 않습니다. 절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리를 알아야 된다. 원리를. 일체의 모습의 그 원리를 알아야 된다. 원리라는 것은 뭐죠?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없으면 사라진다. 또 거기에 내가 없다. 무아지요. 무아. 그러니까 무상공무아. 거기에 실체가 없는 거죠. 무아지요. 그러면 긍정적인 사람이 돼요. 긍정적인 사람이 딱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과 육체가 건강해져요. 어떤 사람은 정말 필요 없는 생각, 필요 없는 걱정, 필요 없는 갈등 이런 걸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가만히 옆에서 보면 전혀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전혀 쓰잘데기 없는 거를 쉬지 않고 생각을 한다. 쉬지 않고 감정 소모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사람이 막 지치죠. 에너지가 꼭 그 육체적으로 노동하는 것만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생각을 많이 하고 감정의 굴곡이 너무 많고 이러면 에너지가 방전이 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우울감이 많다든지 또는 너무 기쁜 게 많다. 그걸 조울이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 에너지를 굉장히 스스로 소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와 정신이 건강해져요. 이 연계와 공성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이 돼요. 긍정적이고 육체와 정신이 건강하면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해도
그냥 돼요. 왜냐하면은 정신과 육체가 건강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하면 뭐 의욕이 막 솟아나 속에서 의욕이 막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의욕을 자기가 실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 이치를 귀에 한 번이라도 듣는다 하는 것은 엄청난 행운이고, 또한 그것을 실제적으로 자기가 연습을 할 수 있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더 큰 행운이고, 거기에서 실제로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이해하고 터득하고 깨달았다 이러면은 완전 캡숑이죠. 울트라 캡숑이죠. 그러니까 이게 모습 공식을 연습을 하면 나의 인생, 나의 사고, 또 내가 그렇게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변하면 어떻게 된다? 내 주위가 변하게 되거든요. 내가 막 갈구어. 내가 갈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갈구는 사람만 나타나. 그거 희한합니다. 진짜 희한합니다. 내가 넉넉하면 어떻게 되냐? 넉넉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연기죠. 연기. 이것도 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언을 하고 축원을 하고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바로 이러한 원리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너와 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본성으로 봐서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넉넉하면 넉넉한 뭐라자면 강한 힘의 자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넉넉하고 긍정적인 그 자석이 되면 거기 인연이 되는 그 철이 갖다 달라붙죠. 막 갖다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하자면 사고와 감정과 어떠한 그런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 주위가 전부 다 달라집니다. 그거 참 이상한 일이에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A와 B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똑같은 일에 A는 어떻게 생각하냐? 막 그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B라는 사람은 막 그걸 갈구거든. 그럼 갈구는 사람은 굉장히 괴롭죠. 근데 A가 B를 보면 이렇게 하죠. 그거 별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하냐고. 근데 B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게 막 그냥 세상이 무너지는 일이라.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연기와 공성에 대한 원리를 아는 겁니다. 연기와 공성에 대한 원리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연습을 하고 익히고 그래서 그것을 연기와 공성을 굴리게 되는 거예요. 쓰는 거죠. 내가 써. 지금 학생들 2명이 들어와 있는데 만약에 20대 지금 다 20살 아닙니까? 20대잖아요. 이러한 것을 내가 20살부터 알고 산다. 이러면은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장학생들을 그런 사람으로 정말로 키우고 싶어서 지금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새 아이들은 장학금만 타고 그냥 입 싹 닦는다 이런 말을 이제 또 많이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장학금을 탄다는 것은 씨를 심는 거야. 씨를 연기죠. 연기. 인연과 조건을 맺는 거죠. 옛날에 이제 그 백봉 선생님 이제 제가 이제 22살에 만났으니까 결혼을 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저는 이제 서울로 결혼을 해서 왔으니까요.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선생님한테 가면 선생님이 꼭 용돈을, 큰 돈을 딱 주셨어요, 애기들한테. 그래서 이제 그 애들이 그 선원이 너무 가난한데, 그때 10,000원이면 억수로 큰 돈이었어요. 그 70년대 10,000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우리 큰애가 7, 8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저기 선원의 살림도 너무 어려운데 그냥 안 주셔도 된다고 내가 막 말려요. 그러면 선생님이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연 지으려고 그런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얘들을 인연을 지으려고 내가 용돈을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듣고부터는 그 뒤에 뭐 아이고 선생님 주지 마세요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지금 이제 우리 큰애가 48살인데 이번에 이제 네이버 카페 지금 뭐 옮기는 거 그거를 걔가 봉사를 하게 됐어요. 그 참 희한한 일이죠. 48년 뒤에, 한 45년 뒤에. 물론 부처님 법도 공부를 하는 아이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 씨를 심는다는 것이 참 굉장한 그런 일입니다, 실은요. 그래서 모습공식을 하는 이유는 영기와 공성의 이치, 그러니까 일체만법이 존재하는 그 원리죠, 원리. 원리를 아는 겁니다. 원리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리대로만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면은 그대로 원리대로 살게 되는 거죠.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은. 자, 지금 이제 모습은 헛것이다인데 로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 로또 100억에 당첨이 됐는데 꿈에 로또에 100억에 당첨이 됐는데 그 100억 받으러 가겠냐고 그러니까 안 받으러 간다는 거죠. 왜? 꿈은 가짜인 줄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근데 꿈이 왜 가짜인 줄 아느냐고 묻는 거죠. 처음에 제가 이 글을 써가지고 했을 때 제가 도반들한테 이제 물었거든요. 이게 이제 책으로 안 나왔을 때요. 책으로 안 나왔을 때 꿈이 가짜인 줄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물었을 때 대답을 할 수 있는 도반이 거의 없었습니다. 꿈이 왜 가짜지?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아, 꿈은 가짜야. 이렇게만 생각을 했거든. 아, 꿈은 가짜지. 근데 왜 가짜니? 이렇게 물으면 잘 몰라. 왜 가짜인가요? 아침에 깨어봤잖아요. 꿈에서 깨어나 봤잖아요. 꿈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꿈이 가짜인 줄 모릅니다. 꿈에서 깨어나 봤기 때문에 꿈이 가짜인 줄 알죠. 그전에는 죽었다 깨도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인데, 만약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자체성이 있고 또 항상하고 진짜고 머물 수 있다. 우리 거의 99%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보림선언에 오기 전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꿈속에 있는 거죠. 계속 꿈을 꾸는 거죠. 계속 꿈을 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 꿈에서 어떻게 깨어나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꿈을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과 조사님들이 수많은 방편을 쓴다 이겁니다. 수많은 방편으로 이리 몰고 저리 몰고 막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중생들이 정말로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왜? 그 착각을 하고 있는 그 시기, 그러한 것이 너무 오랫동안 뭐냐면 쪄들려 있기 때문에 이 사고가 전환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인식이 전환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말로는 지금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들으면 어떻게 된다? 다 이해가 돼요. 그거 이해 못하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해는 되는데 실제로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느냐? 실제로 그렇게 사유를 하느냐? 사고를 하느냐?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요. 완전히 다른 얘기라.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고 하면 제일 첫째 뭐다? 나에게 머물 수 없는 거죠. 내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거죠. 무아지요, 무아. 그게 1번이죠. 그런데 이렇게 다가가기는 매우 매우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치를 바르게 배우고 그것을 연습을 해서 어떻게 한다? 실제로 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그 말마디 너머의 뜻을 본인이 체득을 하는 겁니다. 말은 뭐다? 지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기억으로 전부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무엇에 따라 다르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다르겠죠. 지금 여기 계시는 도반님들이 다 계시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전부 다 자기의 인연과 조건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인연과 조건으로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그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만큼만 이해를 할 겁니다. 또 오래 공부를 하신 분들은 또 그만큼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요 이해라는 것은 말마디로 하는 것이고 자기의 정보, 자기의 기억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그 너머의 뜻을 체득하는 것은 실제로 행해보지 않으면 어렵다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모습은 헛것이다라는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습은 헛것이다. 두 가지 측면에서. 모습은 실체가 없어. 모습 속에. 왜?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거든. 인연과 조건으로 생겨서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다른 말로 공하다,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변하는 겁니다. 자체성이 그 실체가 없어서 변하는 겁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거든. 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는 거죠. 내가 지금 생각을 해. 생각을 하면 이게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어. 딱 알 수가 있죠. 내가 저런 생각을 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거 딱 알 수가 있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는 것은 변하고 머물 수가 없는 거지. 헛것이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좌선을 할 때 제일 우리가 많이 알 수가 있죠. 좌선을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몸이 조용하면은 요 생각이 더 많이 일어나요. 더 많이 일어나서 그냥 시공간을 초월해. 이 생각이 아주 옛날 내가 평소에는 생각하지도 그것까지 가지도 않던 생각이 일어나. 또 이 생각이 막 과거, 현재, 미래로 막 돌아다녀. 그런데 이것을 없애려고 하지 않죠. 왜?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다음 사라져. 인연과 조건이 때문에 일어나고 인연과 조건이 다음에 사라지기 때문에 그 생각을 어떻게 한다? 가만히 냅둬. 근데 가만히 못 냅두죠. 가만히 못 냅두죠. 막 그 생각 따라가죠. 그 생각 따라가서 처음에 이런 생각이었는데 나중에 보면 10만 8천이 이상한 곳에 가 있어요. 내가 정신을 차려봤을 때는.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이 있죠. 그래서 모습은 자체성이 없게 실체가 없기 때문에 변해요. 연기생, 연기멸이에요. 변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진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변하기 때문에 가짜다, 헛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진짜다.
그 다음 또 한 측면으로 보면은 요거는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한 우리 이제 도반들에게 해당이 되겠지만, 모든 모습은 내가 눈으로 보는 형체, 귀로 듣는 소리, 또 코로 맡는 냄새, 혀로 보는 맛, 어디 피부로 닿는, 몸으로 닿는 감촉, 그리고 온갖 생각거리, 법진이라고 하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온갖 생각거리. 이러한 모습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업식 또는 업력으로 보는 허공꽃과 같다. 허공꽃 또는 요새 말로 하면 뭐라고 해요? 홀로그램과 같다. 요새는 이제 줌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고 실제로 느낌이 많이 안 온다고 하죠. 그리고 중요한 회의 같은 거는 상당히 소통이 중요하고 굉장히 예민한 이런 것을 할 때는 이 소통이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직접 사람이 이렇게 딱 마주보고 하는 거, 이거하고 조금 틀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요새는 영상으로만 하지 않고 중요한 회의는 그 사람의 홀로그램을 옆에다가 다 그 좌석에 앉힌다고 합니다. 홀로그램을 다 앉혀서 직접 이렇게 사람을 보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회의를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금 노트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직접 이 좌석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홀로그램으로 불러올 날도 멀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뭐 한 몇 년 뒤에는 그냥 실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는데, 모든 모습은 지금 여러분들이 6가지 감각 기관으로 보는 모든 그 대상이 되는 그 대상들, 이렇게 빛깔, 소리, 냄새, 맛, 다찔림, 그러니까 감촉, 그 다음 생각거리들, 이러한 것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업식 또는 업력으로 보는 허공꽃, 홀로그램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 뭐라고 했죠? 일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이 반드시 이렇게 보아야 한다. 경전에 이제 딱 나와 있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보라고. 이거 금강경에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 이 말은 김진원 학생, 지금 이 말이, 지금 금강경에서 하는 이 말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무엇과 똑같아요? 무슨 것이요? 그렇죠. 모습 공식과 같은 거예요. 모습 공식은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보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 이슬이라는 것은 이렇게 맺혀 있다가 햇빛만 딱 하면 사라져 버리죠. 번개는 이제 번쩍하고 사라져 버리는 거죠. 여기 꿈은 여러분들이 알고, 환은 이렇게 없는 것이 이렇게 허공꽃같이 있는 것이고, 물거품은 물거품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림자와 같고. 그래서 모습이 헛것이라는 이치는 본래 모습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어서 있는 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모습이 헛것이라는 의미는 본래 실체가 있는 모습이 있다가 그것이 사라진다는 이 허무하다는 의미의 헛것이 아니라, 본래 실체가 없는 모습이
본래 실체가 없는 모습이 병든 눈에만,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병이 들면 헛것이 보이죠. 헛것이 보이는데 건강한 사람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병든 눈에는 헛것이 보이거든요. 그러한 것과 같은 것이 헛것이라는 의미예요. 혹시 여러분들 눈에 비문증이라는 거 아세요? 눈에 지금 혹시 비문증 있는 분 있습니까? 눈에 각막에 약간 스크래치가 가면 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눈병이에요, 일종의. 그러면은 가만히 이렇게 눈을 뜨고 이렇게 보면 막 모기 같은 것이 막 이런 어떤 지푸라기 같은 것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막 날아다녀. 그러면은 다른 사람 보고 묻죠. 너 모기가 날아다니냐, 무슨 지푸라기 같은 것이 날아다니냐라고 물으면 건강한 눈은 어떻다?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병든 눈에만 보인다 이 말입니다. 병든 눈에만.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모습은 병든 눈이 보는 그러한 그 모습과 같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모습이 헛것이라는 이치는. 그러니까 실제로 나의 바깥에 책상이 있으면 이 책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업식으로 이 책상을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책상에 만져지고 무게도 느껴지고 책상에 찌면 아프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어째 그게 헛것입니까? 그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나의 지금 업력인 6가지 감각 기관으로 느끼는 것인데 그것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헛것.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심리학이나 물리학을 공부하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아마 12월 16일 날 양형진 교수님이 양자물리학을 강의를 하실 때 이 얘기를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이 얘기를 반드시 하시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눈의 병의 종류에 따라서 허분꽃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자, 10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예, 10분만 쉬겠습니다.